그제 여야 4당의 합의가 나왔을 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마지막 난관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갈등이 불거졌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지만 바른미래당 역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일로 예정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하지만 사개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막판 좌초냐 아니면 기사회생이냐 끝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내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당 합의가 됐고요. 어제 추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적으로는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신환 의원이 처음 찬성해서 오늘 새벽 반대를 하겠다라고 예. 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관영 네.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네. 사보임을 시켜서라도 네. 반드시 찬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잘 될 것이다. 예. 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과 더 소통을 해서 예. 합의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상지상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야 그 뭐 상책이라고 하는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그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겠다고 했고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면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그러니까 위원 교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직접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보도를 통해서 봤고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직접 들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 들으셨습니까? 그 시점은 좀 밝히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위원 교체를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고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뭐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사보임을 미리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때는 오신환 의원이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SNS 글을 통해서 자기는 반대를 하겠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 겁니까? 표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온 겁니다. 네. 그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아무래도 그쪽하고 가깝겠죠. 바른당 또 한국당 계열이었으니까. 예. 그럼 오신환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개인의 어떻게 어떤 독자적인 결정인가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논의한 결과로 보십니까? 저는 오신환 의원하고 함께 법사위원을 해보면은 예. 굉장히 유능한 참 훌륭한 좋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당으로 와라. 거기 지역구상 네. 우리 당으로 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찬성을 하다가 지금 공수처만 하더라도 오신환 의원이 검경소의 위원장입니다. 예. 거기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을 타협해가지고 오신환 의원의 개인 소신을 많이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네.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사보임 한 소리가 안 나왔는데 네.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는 반대하겠다 하는 네. 것은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건데 유승민계 의원들이 간밤에 많은 설득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자, 뭐 본인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상의를 해서 본인의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위원 교체하는 거 사보임이라고 하는 위원 교체 문제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냈거든요. 그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원내대표가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상임위원장의 임명권이나 예.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권, 네. 이 특위위원회 선정권을 갖는 것은 바로 사보임도 결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사보임한 국회 선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 김관영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결심했다고 하면은 의장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의장은 원내대표의 서면 요구를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게 뭐 위원회 개최 며칠 전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최근에 네. 이 한국당에서도 검경 소위 의원을 네. 이장 의원으로 하루 전에 교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장우 의원이 원래는 그 아니었죠. 사개특위 자체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개특위에 지금 소속돼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 소집 통보는 받았습니까? 아직 어제 소집됐다가 네. 그래서 김홍일 의원 네. 광주 안장식에도 못 가고 기다렸는데 취소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바에 의거하면은 내일 오후에는 소집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보임이 있어야 될 거. 그 사보임은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신환 의원 말고 한 분이 더 있잖아요. 제이배 의원. 아니 권은희 의원 아닌가요? 권은희 의원.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권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의원은 어제 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파악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오신환 의원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이 막 더 증폭되는 상황이 된다면 권은희 의원도 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광주를 지역구로 둔 경찰 출신 예. 의원이기 때문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또 굉장히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개특위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개특위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동철 의원하고 또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개특위는 제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쪽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당의 천정배. 민주평화당에서는 천정배 네. 의원이 있고 네. 사개특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데 저한테는 어째도 누가 부탁을 안 해요. 네. 존재감을 드러내시려면 반대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했어요. 예. 12대 11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예상보다는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의 표 계산보다는. 그래서 제가 손학규 대표에게 네. 오래 전부터 정계 개편의 핵은 네. 손학규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안철수 걔가 안철수가 움직이기 전에 했어야 된다 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자기 계파들에게 손학규 대표도 네. 축출하고 네. 어떤 그 둥지를 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어제 보면은 안철수계 의원들 다수가 네.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유승민계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른미래당 사정에 따라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군번도 아니지만은 그분은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예, 표결에 참가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탈당 순서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탈당한 것은 당연하고 추가 탈당 여부는 지금 27일 네, 유승민 의원께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분들이 탈당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신들이 탈당해라. 네.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탈당까지는 없고 네. 이제 계속 싸워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손학규 대표에게 이 꼴 저 꼴 험한 꼴 보지 말고 예. 기득권, 자산 다 넘겨주고 나와서 제3지대나 네. 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는 것이 정체성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드려왔고 네. 다시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정개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김동철 의원 이외에 김성식 의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어요. 김성식 의원이 가장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선거제 그 개편에 대해서 예. 찬성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손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학규 대표의 위상이 지금은 그 바른미래당 전체가 지금 갈등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또 공수처법도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이제야 이제 어떤 일정한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나갈 명분이 본인의 명분도 더 약해지고 오히려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키더라도 예. 지금 현재처럼 반대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오히려 총선은 가까워오고 예.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반대파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진 탈당해주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좋습니까? 좋죠. 의석수가 왜냐하면 줄어드는데요. 의석수 줄더라도 우선 흔들림이 없잖아요. 사사건건 싸우고 네. 반대하고 찬성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창당 후 이 정치의 핵심에 서 있는데 예. 전부 모든 언론들이 분당이다. 이걸 핵심으로 보고 있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봉합시켜봐야 저는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듭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금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뭐 향후 계속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의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반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걔는 한 7분밖에 안 됐지만은 예. 거기에 플러스 네. 안철수 걔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책임지고 나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 다수파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사사건건 또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해서 예. 최고위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엇을 의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학규가 김대중의 길을 가라. 이기택하고 헤어질 때 김대중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예.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유승민계 그러면 뭐 지상욱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뭐 정병국 의원, 정병국 의원, 이혜원 뭐 이혜원, 많죠. 그리고 과거- 오신환 의원도 그렇게 분류. 그렇죠. 하나요? 거기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계 의원들은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들도 많죠. 이름을 잘 뭐 우리 김중로, 시청자들께서 김중로, 김중로, 네. 이동섭 다 대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에요. 이태규 의원은 이태규 의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 중심으로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때는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개였지만은 또 지난 대선 때 보니까 굉장히 사이가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다시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정치인은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예.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제가 거기는 얘기할 필요 없고 네. 또 그분들이 다 젊고 초선 의원들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울
또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도 없어요. 단 저는 손학규 대표와 저와의 특수한 관계로 보고 손학규 대표가 너무 아까우신 분 아니에요.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 깨끗하게 정체성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손학규답다. 그리고 손학규의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 자, 정의용, 서훈 교체설이 나와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하노이 회담 후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패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나 상당한 진보 세력이 볼 때 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접촉하고 북한을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미 관계를 전담하고 있고 예. 역시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관계를 전담하고 있으면서 상호간의 보완적 위치로 함께 미국도 가고 함께 북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과거 정권 같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면은 국정원에서 많은 정치 사찰 등 사고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의 지난 2년간 국정원장을 수행하면서 그런 정치 개입이나 어떠한 민간 사찰 등 사고가 없는데 네. 괜히 바꿔가지고 좋을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입장도 그럴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문 대통령이 그 두 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뭐 조만간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역시 정의용, 서훈 이 패키지가 되겠네요. 네. 그러나 네.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자기 내부 체제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위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내, 네. 대남 그리고 비핵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는데 그 대내 문제를 굉장히 세대 교체를 통해서 내각의 경제의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박봉주 총리를 누굽니까? 김영래? 그 자강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그 분한테 바뀌었는데 네. 이분이 소위 이 자력갱생의 아주 원조고 예. 또 군수산업을 자강도에서 가장 많이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군수경제를 민수경제로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서 내각에다가 경제에 대해서 확 무게를 주면서 또 지방에다 권한을 책임과 경쟁 체제를 돌려서 소위 자력갱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유의미한 접촉은 없습니다. 다 자기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그렇죠. 시점으로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서도 대남 우리 한국을 통해서는 왜 그렇게 미국에 왜속돼 있느냐, 예속되어 있느냐 하는 불만도 떠트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점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점이 똑같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자. 네. 원론적으로 하자는. 하자죠. 네.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것도 또 두 북한에서는 정상의 12월까지 같고요. 네. 보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 좋아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신뢰한다. 네. 그러나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북미 공이 과거처럼
지금 현재처럼 협상하지 않겠다. 아,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대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과 머지않아서 실무적 접촉을 할 것이고 네.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예. 남북 간에는 또 북미 간에는 아주 섬세한 예. 그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행하게 보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씁니다. 김재룡 총리입니다. 아, 예, 김재룡. 예. 자, 그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당장 임박해 있는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요. 네. 배후 세력, 후보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를 네. 우리한테도 있다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도 보이고 미국을 향해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협력을 받아낼 것입니다. 아, 상당한 정도로 그렇습니다. 받아낼 거다. 네. 지금 현재도 북한 원유의 90%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세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잘 듣는데 푸틴 대통령이 제일 안 듣는 대통령이에요. 그 트럼프의 갑이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예.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등결이 외교를 통해서 늘 경제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미 무역 압력 때문에 예. 그렇게 원유 같은 것을 충분하게 공급 못하고 있지만은 푸틴은 90%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푸틴에게 상당한 협력을 바랄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도 보면은 철도 실크로드, 네. 유로시아 철도를 통해서 구라파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꼭 자기 러시아를 통해서 가도록 굉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배후 세력으로 후방 세력으로 러시아도 있고 네. 중국도 있다. 그리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한테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네. 하는 것으로 북한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에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